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각 학습지원센터 이기효입니다. 시청각답게 저희는 부드럽고 추진력 있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자조모임, 소통과 동행, 자립으로 이어지는 한 손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 손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시청각 장애란 시각과 청각의 동시 손상으로 인해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시청각 중복장애의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각으로 약 80%의 정보를 얻고 또 청각으로 약 10%의 정보를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만이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정보를 담당합니다. 즉, 시청각 장애인은 90%의 정보를 제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15개의 유형, 단일 장애 유형만 인정하고 있어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도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략 등록장애인의 기준 0.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의 비율이 0.3%에 불과하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밀려나며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적은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누리는 사업과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그것 대비로 미미한 효과를 누리는 사업, 당연히 전자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헬렌 켈러라고 불리는 후쿠시마 사토시 도쿄대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시청각 장애는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 곱하기 청각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각장애는 단순히 중복장애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66개 정도의 장애인복지관이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청각 장애인 관련 기관은 없습니다. 제로인 상태고요. 그나마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청각 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미랄복지재단의 헬렌 켈러 센터, 또 시청각 장애인 자조모임 손잡다 이렇게 3개 정도만 손에 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시청각장애 관련 법안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소수라는 점, 또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 3, 4년 사이에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전라남도,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청각 중복장애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시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학생의 경우 맹학교와 농학교 모두에서 교육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맹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농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시청각 중복장애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청각장애인의 70% 이상이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이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수의 시청각장애인은 외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외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시청각장애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조차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 기반에 따라 시청각장애인끼리의 의사소통의 제약이 크고 또 그로 인해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시청각장애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해선 법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시청각장애인이 법 아래 보호받고 스스로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이유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기에 모인 시청각장애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이 먼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한국의 헬렌 켈러를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는 발굴 및 연계 상담, 건의공모 및 인식 개선, 이동 지원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손해를 활용한 정보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손해 교육을 담당하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직원 조현상 선생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로 일하고 있는 조현상입니다. 올해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정보와 교육 사업은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이제 시청각장애인이 이제 정보 접근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를 교육을 해서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습득 향상을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어떠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손해를 활용하여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보를 찾아주는 한손해.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손해는 교육은 시청각장애인이 한손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 점자 활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초적인 한손해 구조부터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달팽이별, 그리고 시청각장애인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카카오톡까지 이용자 입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배우게 되면 이제 최신 뉴스, 그 다음에 목적 주변에 있는 맛집, 그다음 날씨 확인과 같이 시청각장애인 스스로 정보를 검색해서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가 정보화 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명의 시청각장애인을 이제 선발을 해서 정보화 강사 양성 교육을 받았고, 그 강사분들이 각 같은 장애 유형을 가진 이제 교육생과 매칭이 되어서 내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기 어려우신 교육생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청각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을 도와주는 한손해. 스마트폰과 한손해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이 한손해와 아이폰을 이제 블루투스 스크린 리더 기능을 통해서 연결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글자를 이제 한손에 있는 점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전면 전노 시청각 장애인은 이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모바일 앱 활용 교육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나비콜과 같은 바우처 택시를 불러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했고, 에이블리, 쿠팡과 같은 쇼핑 앱을 이제 활용해서 시청각 장애인이 직접 검색을 해서 원하는 상품을 이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동을 도와주는 한손해. 혹시 지하철 알람 앱을 들어보셨을까요? 이 앱은 이제 저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와 정보미디어 팀이 개발 중인 지하철 알람 앱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목적지를 이제 한 손해를 활용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설정을 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진동으로 그 알람으로 울려서 그 시청각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제 직접 탔을 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에 멈추는 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어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청각 장애인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한 손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인데요.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에게 큰 변화를 이제 가져다준 한 손해. 이 한 손해를 활용한 자조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교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현장 선생님의 한 손해 교육을 활용한 자조 모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손해 자조 모임은 사회에서 구립된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시청각 장애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볼링 체험, 롯데타워 탐방, 승마 체험, 막걸리 만들기, 김장 체험 등 한 손에 활용이 가능한 시청각 장애인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를 모집하여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공통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혼자만 느꼈을 감정을 한 손의 자조 모임에서 함께 소통하고 또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손의 자조 모임의 대미는 한 손의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스스로가 한 손해를 통해 먹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곳, 느끼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획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그리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당일 아침 공항에서 만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은 여행이 너무 설레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깨어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도 한 손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진행하였고 또 여행의 끝으로 가면서는 우리가 휴대폰을 꺼내서 활용하듯이 자연스럽게 한 손을 꺼내서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라도에 가보셨다는 김지현님, 또 신혼여행 이후 30년 만에 제주도로 와서 너무 기쁘다는 조계성님, 과거 제주도에서 일을 했지만 시청각 장애를 얻고서는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다는 윤만섭님, 제주도 여행이 지금까지 다녀본 다른 어떤 모임의 여행보다 가장 기쁘고 뜻깊고 행복했다는 서정환님, 함께 추억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었던 한 손의 친구가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한 손의 제주도 여행에 참여한 이경자님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경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 손으로 여행 오니까 어떠셨어요? 네, 여기 한라봉 에이드. 한라봉 에이드? 한 손에 여행 오니까 어떠셨어요, 이경자 선생님? 차가운 거. 차가운 거? 감사합니다. 네, 시청각 장애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해주신 이경자님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손해를 활용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너무 감사하다며 센터로 귤 한 박스를 보내주시는 마음, 또 김치를 배달해드렸더니 너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떡국을 끓여주시는 그 손길, 헬렌 켈러의 말처럼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삶에 불가능한 일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꿈도 꾸지 못하던 삶이 이젠 꿈꿀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는 2025년도에도 시청각장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한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